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요, 국민의힘이 약진한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갤럽 가장 공신력 있다는 조사에서도 그런 추세가 보였습니다. 바로 보시죠. 송 대변인 같이 보시죠. 비상계엄 직후에 12월 3주 보시죠. 48대 24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5차 범위 내로 붙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진영 결집이 이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어느 쪽이 대선의 승기를 가져가든지 간에 51대 49의 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9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1997년, 2002년, 2012년 그리고 2022년까지 4번의 대선이 3.5%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양당의 지지율 격차 크게 벌어졌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은 어떤 그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진영 결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트리거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12월 27일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그리고 그 야권 위주로 독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른바 내란죄에 관한 그 법률적 주장 제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이른바 카톡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SNS를 사찰 내지는 검열하다시피 해서 그 내란선전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 및 정체를 겪고 그 반사작용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빠르게 반등해서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의 의미를 좀 축소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극렬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뭉쳐있고 극단적으로 격앙돼 있는 상태. 그들이 지금 그리고 여론조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상태. 나머지는 약간 느슨하게 이완돼 있는 상태고 자신의 어떤 그 민생과 삶에 지금 지쳐있고 약간은 시니컬하게 좀 정치 혐오 내지는 피로감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금 과표집된 조사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이 갤럽 조사 외에도 다른 조사들도 이런 추세를 똑같이 거의 흐름은 보이고 있거든요. 애초에 과표집된 조사는 좀 공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집 자체에 대한 기준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분석이 상당히 엉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들도 응답률이 거의 10% 가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응답률이 높을수록 저관여층들이 많이 표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랜덤하게 다 전화를 빨리 받을수록 표집이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을수록 저관여층이 많이 잡힌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수가 과표집됐다라는 것도 사실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이 보수 중도 진보층을 나눠봤을 때 중도층만 놓고 상정을 해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만 과표집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여러 경향성으로 보나 최근에 어떤 응답률 추세로 보나 실제 중도층의 응답으로 보나 좀 타당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양문석 의원도 이 뭐 민주파출소가 해킹을 당했다면서 또 일반 국민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 떨어지는 추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이 과연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니죠, 이 대통령 측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자기 모순적인 그런 또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다시 그래프 좀 봅시다. 자, 지금 양당의 지지율을 더하면 75, 조국혁신당까지 더해도 80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 넘는 이제 모름, 무응답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송 부장님.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그럼 왜 떨어지느냐? 보수층이 과표집됐다고 해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거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듣고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보죠. 민주당 계속 막 난사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역풍받고 예. 대행에 대행 탄핵시키고 뭐 온갖 탄핵과 입법 폭주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도 반성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아. 잘못 대응하고 아하.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혹은 또 거칠고 조롱하고 뭐 이런 과정이 상승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게 있어요. 크로스까지 날 정도는 저건 반드시 중도층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도층이 이동을 한 거다라고 지금 최재성 정무수석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과표집으로만 볼 것이냐. 민주당의 그러면 지지율 이탈은 어떻게 또 해석할 것이며.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카톡 검열도 얘기하셨고요. 뭐 탄핵, 내란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 의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 일단 보수 진영이 좀 결집하고 있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김문수 장관이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 답보 상태 그리고 지금 하락의 요인을 무조건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보면은 저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물 요인과 정당 요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이제 탄핵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조기 대선은 이미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해소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사실시민 2심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 사실시민 2심까지 나왔으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 요인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 수년간 민주당이 계속해서 뭔가 더 센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추구해 왔거든요. 근데 이런 요인들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 다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더 센 민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더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윤석열 정부처럼 독단적인 협치를 하지 않고 국민 보수 정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혼란이 또 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상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당의 방향을 좀 좀 강한 민주당이 아닌 이제는 좀 중도적인 유연성을 가져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보수가 과표집됐다라고 주장하지만요. 여론조사하면서 당신이 진보십니까 보수십니까 이걸 묻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진 않고 대신 연령대별 조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20, 30대는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기 때문에요. 2030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설 변호사님. 네. 자, 지금 2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포인트 빠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 올랐습니다. 30대에서 민주당 1%포인트 빠졌는데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올랐어요.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거죠. 이건 어떻게 청년들 변화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뭐 젠더 이슈를 저는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 절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자를 보면요. 지금의 2030 남성들에 대한 어떤 폄하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는 교육자료가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2030 여성들은 오히려 2030 남성들과 싸우면서 지금의 어떠한 권리를 가져왔다는 식의 어떤 교육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어찌 보면 2030 보수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 남성들이 오히려 더 기존보다는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지금 저는 지지율에 조금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뭐 2030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들은 뭐 당에 대한 지지율 저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지금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참 제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좀 충격적인 어떤 모습은 뭐였냐면 아직도 내리에 남는 것은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 상대방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디 감히 내란의 공범들이 저는 예. 그 말이 그 장면이 아직도 너무 그 내리에서 상당히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 오만한 자세.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만큼 지금 이런 그 상대 당에 대한 의원들을
무시하면서 정말 국정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하락세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